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정부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다시 내비치면서 일전 불사를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6월 5일 보도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그러니까 SCMP는 지난 4월 25일에도 이 호주 전몰자 추모일에 이 마이크 페줄로 내무장관이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말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총리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대만하고 본토 간의 갈등이 호주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신문은 특히 이 호주 내의 반중 정서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야당인 노동당에서마저도 이 호주로 이민을 왔던 일부 중국계가 반호주적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서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SCMP는 이런 호주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호주가 전쟁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했지만, 호주인들은 지난 1년여 동안에 중국이 호주에게 취했던 무역보복이라든지 이 대만에 대한 전쟁론, 그리고 홍콩 또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기지 건설 등이 이 호주인들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호주인들의 대중국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4일 출간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클라이브 해밀턴이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 호주인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중국과의 전쟁 불사를 말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책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오래전부터 호주를 파이브 아이스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핵심 동맹 5개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를 사실상 친중국 국가로 체제 변화를 꾀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호주를 중국의 제2 영토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면서 호주가 이제 발칵 뒤집혔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책은 그동안에 중국이 호주를 삼키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펼쳐왔는지 적나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중국이 그런 몽상을 했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유장해가지고 호주를 입국해가지고 시민권을 얻고 또 그들이 호주 사회를 어떻게 잠식해 갔는지 그 전략들이 세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의 호주 삼키기 전략은 이것이 단순하게 호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인 한국에서도 그런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해 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지금 같은 21세기에 이런 일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호주에서 해왔던 일들을 복귀해 본다 그러면 중국의 호주 삼키기 전략이 그저 쉽게 넘길 일이 아님을 알게 만듭니다. 중국의 전략은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작을 그야말로 치밀하고 또 꾸준하게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했을 때 이 중국은 대략 2000년 전에 중국인들이 남중국해 전역을 발견해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또 거기서 탐사도 하고 이용도 했다, 이걸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1947년 이 선으로 이 9개의 선을 U자형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그 9단선을 그어가지고 이걸 이제 중국의 영토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격다짐으로 다른 나라의 섬과 암초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국제사회의 판결이나 판단을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중국의 주장은 뭐 일견 타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남중국해 도서를 통치할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게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이었는데 이것마저 지금 무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주의 대표적인 중국학자인 존 피츠제럴드 교수는 중국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분쟁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베이징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당국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어 육상과 해상 영토의 소유권을 세운다. 그 지역을 자기 소유로 강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한 나라가 자기 영토를 되찾는 것을 침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지도층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자, 바로 이런 전략을 중국은 호주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마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 2004년 8월 중순에 전 세계 특사들을 베이징으로 소집해가지고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주를 공략할 방법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산당 총서기인 후진타오가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호주를 중국의 전체적 주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게 전체적 주변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의 전체적 주변에 포함하기로 당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의 전체적 주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그야말로 아주 의미가 깊은 중국의 전략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육상 국경을 맞댄 나라들을 중립화하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이렇게 접경국을 통제하는 데 관심을 두는 건 뭐냐면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호주는 바다 건너 떨어진 나라죠. 그런데도 중국은 호주를 전체적 주변국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이건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 영토는 국경 남쪽으로 멀리 확장해가지고 이게 남중국해 거의 전 영역까지 지금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최남단 국경을 심지어 어디까지 펼쳤냐, 모르네오섬 북서해안 근처까지 넓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이 자오엔 중이 캔버라로 가가지고 호주에 주재하는 고위 중국인들한테 이런 책략을 제시를 합니다. 호주를 중국의 전체적 주변으로 포함시켰는데 이건 앞으로 20년 동안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호주를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공급 기지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똘똘 뭉쳐서 호주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호주 사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호주를 친중국 국가로 변신시켜서 제2의 프랑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노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호주를 친중국 국가로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2003년 당시에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는 호주를 방문해가지고 호주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은 호주 국민에 대해 지금까지 줄곧 우호적인 감정을 소중하게 간직해 왔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 1420년대 중국 명나라 원정 함대가 호주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수세기 동안 망망대해를 가로질러서 항해를 하고 당시의 남방 땅이라고 부르던 곳, 즉 지금 호주에 정착했습니다. 이 땅에 중국 문화를 도입하고 현지인들과 조화롭게 살면서 자랑스럽게도 호주의 경제, 사회, 다원주의 문화가 성대하게 발전하도록 이바지했습니다. 여러분, 후진타오의 이런 발언은 영국인 케빈 맨지스가 1421 중국 세계를 발견하다, 이런 중국 정크선의 역사 기록책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출간되기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허구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케빈 헨지스가 제시했던 지도들은 가짜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명나라의 함대가 호주 근처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은 중국인이 호주 해안에 도착해가지고 그 땅에 이름을 붙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도도 그리고 정착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 후진타오의 그런 발언은 호주의 역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요. 호주의 역사를 수정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또한 호주의 역사가 중국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호주가 과거 중국의 영토였다는 점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연설을 들은 호주의 의회 의원들은 후진타오의 발언이 그저 호주하고 중국 사이에 친근함을 조성하려고 하는 발언 정도로 치부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깊은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후진타오의 발언이 있은 후 2년 뒤에도 푸잉 중국 대사가 호주 내셔널 클럽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호주는 지금까지 늘 중국의 세계 항해 지도상에 있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중앙대선전 판공실 홈페이지에도 정허 제독 함대가 제임스 쿡 선장이나 아벌 타스만보다 수백 년 앞서서 호주 북서부에 도착했다라고 썼습니다. 또 2016년에는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었던 리자오싱이 호주 국립대학교 ANU에서 13, 14세기 원나라 시대의 탐험가가 호주를 발견했다라고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때도 리자오싱의 거짓된 역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호주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호주를 자신들이 발견한 영토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중국해를 그렇게 장악했던 중국이 그 범위를 호주까지 넓혀가겠다는 야욕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조용한 신곡이라는 책을 쓴 클라이브 해밀턴은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호주로 정치적 망명을 한 시드니 주재 중국 영사관의 정무 담당 1등 서기관으로부터 입수를 했고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이 책을 완성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지금도 호주 사회 전반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중국이 엄청난 자금 투입을 통해서 호주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그들이 친중국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호주 선거에도 깊이 개입하고 더불어서 호주 언론들까지 광고 집행 등을 통해서 장악해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호주 영주권 취득을 쉽게 만들어 가지고 호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세세하게 폭로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어느샌가 호주가 주권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음에도 호주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1대1로 등의 정책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문화 산업화를 통한 소프트 파워라는 당근을 휘두르고 한쪽으로는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유럽의 그리스 역시 이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중국의 손을 잡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주권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경제적 원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거점 시설, 항구나 공항을 손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이것들은 언제든지 그 나라의 숨통을 잴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호주에도 중국의 그런 전략들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중국이 진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중국이 궁극적으로 호주를 어떻게 요리하려고 하는지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국의 본질을 호주가 알았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호주가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곧
호주를 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호주는 대만이 위험해지면 곧바로 일본 역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모두를 중국이 장악하는, 그래서 동북아시아 모두를 중국이 장악하는 그런 꿈을 중국 지도부는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런 중국몽을 호주는 이제 알아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중국이 한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조용한 침공의 저자인 해밀턴은 시진핑 주석이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 이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태연하게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본인들 것으로 만들어서 선전합니다. 그래서 한국과도 보면 이 동북공정이라든지 김치와 한복 이런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여러 이슈들을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내고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밀턴은 중국의 전략을 읽지 못하고 그저 혐오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충고합니다. 중국의 책략에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밀턴은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진정한 본질과 야망을 깨달아야지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밀턴은 중국이 호주를 향한 전략을 장기적으로 펼치듯이 한국을 향해서도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이 해밀턴의 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